결심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마디 건네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든 싸움이 될 것이지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힘든 결심을 한 만큼 당신들은 한 발짝 다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스트 위로 채널의 위로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악인을 구속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신고가 아닌 고소를 해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려야 합니다. 일단 타인의 상황 조작 및 심리 조종에 의해 세뇌를 당해 금전적 사기를 당하거나 신체적 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가해자를 고소한다는 것은 방법을 떠나서 결심 자체가 매우 힘든 일인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심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한마디 건네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든 싸움이 될 것이지만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려고 힘든 결심을 한 만큼 당신들은 한 발짝 다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매번 그 악인들을 위해서만 움직이다가 내 스스로 나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과정과 결과가 어떻든 간에 당신들은 더욱 나은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내 스스로 나를 돌보는 것이 지금 당신들에게 가장 큰 회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당신들의 그 가야 할 길이 조금이라도 편할 수 있게, 그리고 끝에 가서는 온전한 당신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고소를 결심했다면 최우선으로 해야 할 행동은 물리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부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만큼 증거가 많은 쪽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린 악인의 그 교묘한 상황 조작과 심리 조종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었고, 악인의 말을 따른 것도 진정으로 내가 원해서 한 부분이 아니지만 제3자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움직인 바보거든요. 그나마 요즘 가스라이팅에 의한 범죄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사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하고 중형을 주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서 예전보다는 조금 수월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지 않는 이상 TV에서 보는 것만큼 나의 억울함을 인정해주는 상황은 쉽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던 그 부분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증거를 긁어 모아야 합니다. 제가 어느 변호사 사무실의 형사 출신 사무장에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그만큼 사실을 직시한 말이기도 하기에 해보려 합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적인 부분까지 소송을 진행하려 상담을 받을 때였습니다. 절 상담해주던 옛날 형사 출신 사무장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자신들을 찾아오면 현행범으로 신고할 수도 있는 방법을 알려줬을 텐데 하고 아쉽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인즉슨 제가 세뇌를 당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인지하였어도 즉시 탈출을 하지 않고 악인이 또 제게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버티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런 복잡한 과정 생략하고 그 즉시 구속을 시킬 수도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전 그 당시 그 말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옥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와 악인의 실체를 확인했음에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경찰의 신변보호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 제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하며 상처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그 말은 정말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상황만 보고 한 말이었겠죠. 그만큼 현행범이라는 것이 처벌에 용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탈출하기 전인 분들께서 이 영상을 접하셨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 탈출이 가능하다면 피해를 당하지 말고 빨리 탈출하라고 말하고 싶네요.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 당하는 게 당신에게는 더 나은 거니까요. 악인을 벌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것인데 아무리 많은 범죄 피해를 수시로 당하고 있다 해도 그 하나하나의 기억들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악인을 벌하게 하기 위해 내 자신을 더 망가뜨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한 피해를 회복하는 것도 정말 힘든 과정이니까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양합니다. 영상, 메시지, 악인과 직접 나눈 대화가 아니어도 그 당시 그 피해에 대해 누군가와 나누었던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진단서, 사진, 일기, 통화 녹음, 목격자 등등이 존재합니다. 저는 일단 영상 몇 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일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었죠. 이 영상 증거는 악인이 스스로 자신의 지배력에 도취되어 저에게 찍으라고 시켰던 영상입니다. 저 외에 다른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지시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마이크로 머리를 내려치는 폭행 영상입니다. 반항조차 못하고 아프다는 표현조차 못하고 악인의 손길에 유린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 담겨 있죠. 심지어 그 피해자는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면서 시키는 대로 찍어야 했고 악인이 애첩이라고 데리고 다니던 여성 피해자는 악인이 눈 감고 귀 막고 있으라 해서 시키는 대로 덜덜 떨면서 구석에서 눈 꼭 감고 있는 지옥의 현장이었습니다. 왜 찍으라고 시켰는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자기가 때린 피해자가 자기가 시킨 대로 못하면 나중에 딴 말 못하게 각서처럼 증거로 갖고 있겠다고 하는 것이 이유였는데 제 폰으로 찍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악인이 스스로 자기 발목에 채운 큰 족쇄로 돌아오게 되었죠. 방금 언급한 영상 외에도 두세 가지의 그런 식의 영상을 더 찍은 적이 있어서 증거로서 명확한 효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신체적 폭행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에게 절대 반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일부러 주기적으로 폭행을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증거가 많이 생겼습니다. 또 아까 언급한 영상을 찍은 날 외에 다른 날에도 남성 피해자의 머리를 마이크로 내려쳐서 피가 났었는데 피해자의 몸에 보이는 상처가 생기는 것에 예민했던 악인은 남들이 보면 안 되니 어서 치료를 하라며 폭행 직후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출근을 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병원을 갔던 것을 대화 기록에서 발견하여 병원에서 진단서를 뗄 수 있었고 이것이 또 한 가지의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남성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라고 악인이 지시한 것에 대해 저와 남성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기록이 있었고 추가로 악인이 남성 피해자를 집어던지면서 허리를 삐끗했다고 저에게 말을 했고 제가 그 말을 남성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까지 대화 기록에 남아 있어서 폭행에 대한 영상이 없었는데도 모든 정황 증거가 들어맞아 폭행의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상에 이어 진단서와 같은 병원 기록도 중요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인정이 힘들지만 폭행으로 인한 피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졌고 피해자들이 진술이 일관된다면 인정은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통화 녹음도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악인에게 거의 매일 메시지로 일가 보고를 하고 좋은 말, 감사함을 가득 담은 내용을 항상 보냈어야 했기에 메시지만 봐서는 악인과 피해자들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착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메시지를 세세히 읽어보면 이상한 부분을 볼 수 있지만 모든 수사기관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증거를 세세히 읽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좋은 담당 형사님을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 악인과 피해자들의 관계가 절대 우호적이고 좋은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던 또 다른 증거가 바로 통화 녹음본이었습니다. 수많은 녹취본 중 몇 개의 녹취본에서 좋은 이야기가 오가다가 악인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쌍욕을 하고 조폭 이야기를 하며 협박을 하는 내용의 녹취가 있어서 그 부분을 속기사무소에 맡겨 녹취록을 만들고 증거로 제출했고 악인의 가면을 벗길 수 있었습니다. 악인은 영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폭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동생들이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해서 교육 차원에서 가볍게 때린 것이고 평소에는 정말 자기를 많이 위지하고 따르며 사이가 좋았었다고 경찰서에서도 연기를 했기 때문에 초반에 절 완전히 믿지 않는 수사관님도 계셨지만 녹취록을 보시고는 제 피해에 대해 믿어주셨습니다. 분명히 피해를 당한 것이 확실한데도 나의 피해를 기를 쓰고 입증해야 했기에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메시지 기록입니다. 물론 직접적인 협박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구슬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들, 돈을 언제까지 준비하라는 내용들, 무슨 일로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내용들, 가스라이팅 하는 내용들 등등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내용들이 남아있던 메시지 내역은 수많은 사기 피해를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냥 데이터로 제출하면 안 되고 인쇄소 같은 곳에서 인쇄를 맡겨 제본을 하거나 읽기 편한 형태로 제작해서 내야 합니다. 다만 조언을 드리자면 그 방대한 내역을 그냥 내기보다는 일일이 읽어서 범죄 포인트를 정확히 표시해서 조사받을 때 진술하면서도 참고를 하시고 분류해서 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그 당시 너무 지치고 힘든데 회복할 시간 없이 어떻게든 생활은 해야 하니 계속 일을 하면서 고소를 진행하였고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육체적으로도 몸이 골아서 초반 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내역을 쭉 뽑아서 제출했었습니다. 담당 형사님이 매우 애써주셨지만 실제 피해자인 제가 증거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니 증거가 될 만한 중요 포인트를 기소가 돼서 검찰로 넘어가서 조사를 받을 때 다시 체크하면서 찾는 경우도 생기더군요. 이왕 고소하는 거 초반에 확실하게 모든 것을 제대로 체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메시지에서 주로 찾았던 부분들은 돈에 대한 내용, 굿을 권하는 내용, 굿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내용, 협박하거나 폭행에 대한 내용, 상황을 조작하는 내용 등등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찾아서 찾기 쉽게 표시해서 내면 증거의 효력은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계좌이체 내역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기 범죄에서는 이체되는 건마다 사건을 각각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 수백 건의 사건이 되었고 그 이체 내역마다 무슨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인지 조사 때 진술을 해야 합니다.
물론 장시간에 걸친 피해였지만 메시지 내역과 악인의 갈취 패턴이 있었기에 일관되게 증언을 하였고 중요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빼앗아 가기에는 너무 잦은 갈취였고 전혀 다른 수입 없이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놀고 먹는 생활을 했기에 자기의 편의성을 위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받았던 악인이 저에게 스스로 증거를 만들어준 셈이었죠. 아무래도 현금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증하기가 훨씬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내가 돈을 인출한 내역, 그것이 악인에게 넘어갔다는 영수증 또는 대화 내역이나 녹취, 영상 등이 있다면 인정받을 확률은 있습니다만 제일 확실한 것은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줄 때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절대 기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거로는 목격자가 있겠네요. 하지만 목격자는 정말 구하기 힘든 증거입니다. 서로 증인이 되어줄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같이 고소를 진행하다 보니 그 부분은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었습니다. 무죄 추정 원칙으로 재판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고소를 진행한 사람들이 서로 말을 맞출 수도 있다고 여겨서인지 완전히 제3자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점이나 노래방, 숙박업소의 주인들은 귀찮은 일에 휘말리기 싫어서인지 다들 증언을 거부했고 대부분 알면서도 보지 못했다라는 식으로 모른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와 달리 악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또 한 명의 피해자인 악인의 애첩 노릇을 하던 여성 피해자는 오히려 악인의 편에 서서 위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증언에서도 허점이 발견되어 오히려 저희의 피해를 입증받는데 중요한 증언이 되기는 했지만요. 네, 이렇듯 목격자는 정말 찾기 힘든 증거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협조적인 제3의 인물이 있다면 정말 중요한 증거로서 효력이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정말 중요한 증거입니다. 맞은 부위를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진은 진단서, 대화 기록보다도 처음 언급했던 영상 증거만큼 확실한 증거이기에 인정받을 효력이 높은 증거 자료입니다. 저는 맞은 부위 사진을 제대로 찍어 놓은 적이 없어서 너무 억울하게도 폭행에 대한 부분은 많이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또 일기와 같은 기록도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다른 증거들과 조합되어 중요하게 쓰일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비공개로 SNS에 혼자 사진과 함께 그날의 일들을 적은 것이 잠깐의 기간 동안이지만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중요 증거가 되진 못했어도 오래전 당한 범죄 피해들을 떠올릴 때 시기 같은 것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자료로 쓸 수 있었습니다. 네, 참 다양한 증거들을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증거들을 사법부에서 인정할 만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이용해 삭제된 데이터 기록까지 복원해주는 업체에 피해 기간 동안 사용한 핸드폰들을 맡겨서 최대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같이 세뇌형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경찰에 맡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엔 자비로 업체에 맡겨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를 고소했을 당시에는 저와 같은 세뇌형 피해를 아직 많이 인정해주는 인식이 없던 때여서 스스로 증거를 많이 확보해야 했습니다. 비용은 그 당시 제가 맡긴 곳은 50만 원 정도였는데 아마 더 올랐을 확률이 큽니다. 자세한 건 업체에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경찰에서 해줄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iOS 기반인 아이폰보다 안드로이드 기반 핸드폰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은 스스로 정리를 하는 기능이 잘 되어 있어서 삭제된 데이터들이 잔류하는 기간이 짧다고 하네요. 그리고 파손되거나 고장 나더라도 메모리에 직접적인 손상만 없으면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하니 핸드폰이 고장 났더라도 함부로 폐기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액정이 완전히 파손되어 못 쓰는 핸드폰을 버리지 않고 있다가 복구하여 대부분의 증거들을 그 핸드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기간 동안 계좌이체에 사용했던 주거래통장 은행에 찾아가 거래 내역을 받아서 피해 내역을 따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됐다면 그와 동시에 고소장을 쓰는 것도 일인데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일을 진행한다면 시키면 되겠지만 피해자여도 형사사건 수임료는 4,500선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내가 정리를 해줘야 변호사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든 못하든 스스로 진술서를 작성해 보기는 해야 하고, 돈이 없는데 고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스스로 최대한 고소장을 명확하게 잘 써서 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고소장 작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